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코너가 좀 길어져가지고 두 분 시간이 좀 줄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대표님 우선이죠. 네. 뭐 지금 대표도 아닌데 나인인데 나가서 항의하시고요. 오늘 사실은 돌쇠 두 분하고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줄이고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국감. 두 분이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는, 주목하고 계시는 상임위 혹은 장면이 있다면 장 소장님? 전 국토교통이에요. 왜요? 네,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에서 예. 양평 땅 이게 대안으로 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당히 많이 좀 자료도 준비하는 것 같고 그것을 뭐 김건희 여사 처가 땅, 일가, 비리 이런 쪽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위가 핫한 상임위가 될 거다. 국토교통위 양평 땅 네. 논란 제2라운드 벌어질 거다. 네. 원희룡 장관이 당연히 뭐 등장할 거고요. 그렇죠. 그 장면에 주목하신다. 네. 박원석 전 의원 어떠세요? 뭐 흔히 빅이슈가 있는 데를 법사위, 국토위, 문체위 이렇게 꼽는데 네. 저는 기재위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재위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여러모로 이제 굉장한 위기다. 대외 여건이 급속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추경호 장관이 뭐 상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저하저일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세수 예측이 다 틀려가지고 지금 이제 세수 결손이 한 50조 나고 있는데 여전히 긴축 재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도대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뭐 큰 목표까지는 아니라도 단기적인 목표라도 있나 싶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에서 자꾸 무슨 한동훈 파면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야당의 대표라면은 네. 추경호 파면을 얘기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네, 한국 경제 지금 지적하거나. 엉망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그 기획재정부가 하든 모피아들이 하든 그런 어떤 이 재정 관료주의 여기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주해 있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게 내년 총선에서 훨씬 더 유리해서 제가 그 야당 대표라면 기재위 정무 이런 데 국감에 집중하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쪽보다 오히려 이쪽 경제 쪽. 거기는 정쟁밖에 없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여가위. 여가위. 김행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네. 국감 끝날 때까지 임명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이제 국감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명을 했어. 그러면은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국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임명을 만약 국감 전에 하면은 바로 그 신임 장관이 나와요? 장관이 나오죠.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성가족부 부르면 상임위에서 나와야지, 하긴. 뭐 또 지성호 의원이 나가자 그러면 또 나가겠지만 어쨌든 신임 여가부 장관이 국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청문회 2라운드가 될 거예요. 아하.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정책 이런 이슈가 아니라 예. 또 뭐 코인 어떻고 뭐 거짓말 논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감이 끝나고 김행 장관을 임명할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임명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포인트 저는 같아요. 강서 재보궐 선거 끝나면 바로 임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장면이에요. 싸움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 그 내각은 즉 개각은 싸우자 개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런 이야기를 초기에 했던 그걸 그 마다하지 말고 피하지 마라. 근데 싸우는 것처럼 라는 게 보였어요. 이 개각의 취지여서 강서 재보궐 선거 전에는 지금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청문회 탈주 사건에 후폭풍이 있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끝나면 바로 임명할 거예요. 그래서 국감 때 신나게 싸워라. 아마 이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재송부 절차 한 열흘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정리하자면 두 분 다 김행 후보자는 임명할 것 같다 쪽이세요? 네. 임명하죠. 할 것 같다 쪽이세요? 청문회 다시 재개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종료 상태로 판단하고. 아니 이미 종료를 선언했잖아요. 뭐 국민의힘은 네,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선언했고, 받아들이지 어제 않고 김기현 있고. 대표가 강서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메시지를 보니까 예. 이건 다 뭐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정적인 청문회였다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결정적인 하자나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임명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타이밍이 언제냐. 네.
장 소장님은 국감 끝나고 할 가능성도 있어. 김행 장관이 나 진짜 나가면은 또 거의 청문회 수준 괴롭힘 당할 것 같은데 국감 끝나고 임명해 주세요. 이럴 것 같다는 말씀이고 박원석 전 의원은 정명 돌파. 강서 선거 끝나자마자 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뭐 강서 선거 이야기는 앞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좀 많이 해서 우리는 이 하태경 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뭐 돌발 선언이죠. 총선이 한 6개월 남았는데 서울로 가겠다. 해운대 떠나겠다. 3선 했던 그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로 가겠다 선언한 거. 요걸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린 판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결단이죠, 일종의. 이제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기 때문에 공천 받으면 본선 걱정은 없는 데고 또 하태경 의원이 지난번에도 경선을 거쳤지만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서 이번에도 경선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하태경 의원하고 점심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약간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느낌이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운대 이제 접고 서울로 온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비슷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조만간 그런 식의 결정이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요. 일단 하태경 의원은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서울에 오는데 서울에 어디를 갈 건지는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는 오히려 넓어진 거예요. 이게 밀려서 오면 진짜 강북으로 가요. 이준석 지역구 옆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먼저 선제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정치적 의미를 중심에 두고 본인이 결단을 할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대로 나갈 건지 여러 이제 선택폭이 생겼다. 선택권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확산될 거냐? 이를테면 후속 중진들의 험지 출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지난 총선에도 험지 출마하겠다고 물론 밀려서지만 결단하고 온 분들은 다 죽었고 설사 공천을 못 받더라도 무소속으로 내가 여기서 나간다 이런 분들은 역대 총선에서 다 살아났어요. 무소속이라도 지역구를 지킨 분은 살아나고. 아니 조호영 원내대표 보십시오. 홍준표 그 시장 보십시오. 그다음에 뭐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보세요. 버티면 산다 차라리 무소속으로라도 그러네.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중진으로 확산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산이 안 될 거. 어제 김근식 교수님은 이제 신호탄을 쐈다. 이제 줄줄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바람에 그칠 것이다. 움직이려면은요. 김기현 당대표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울산이라는 좋은 지역구 4선. 내가 그러면은 저 하태경 의원 뒤를 이어가지고 수도권 허험지에 출마해가지고 내가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김기현 그리고 용세 장제원 의원. 부산에서 3선이잖아요. 좋은 지역구잖아요. 그리고 윤핵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부터 결심을 해야죠. 근데 그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산되기는 어렵고 더 눈치 작전이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 요즘에 기자들이 하태경 의원 저 선언 다음 날부터 국민의힘 영남 중진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거기 이름이라도 올리면 하태경 의원 빼곤 15명 되거든요. 3선 이상 중진 그쪽 지역의 분들이 전화 통화가 안 되는구나.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게 정말 순수한 대승적인 결단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말 못할 사정? 저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12년간의 하태경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면 선 굵은 정치를 하거나 통 큰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총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드로 갑자기 이거는 좀 합리적인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3선이나 했으니까 예전에도 한 3선쯤 하면은 지역구 옮겨야 된다는 소신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뭐 3선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뭐 금지법 이런 법안도 내놨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 만나서는 난 절대로 난 수도권 출마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지만 자 그럼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어떤 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출마 자체를 못할 것 같아. 나 경선 안 시켜줄 것 같아. 나 그냥 그 지역구에서 컷오프 시킬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정치 생명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난 일찌감치 그냥 수도권에 나가서 대승적인 결단하는 것처럼 보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힘든 결정을 한 하태경 의원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정치인이요. 자기 정말 출마하면 당선되는 지역을 떠난다라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죠. 거의 정치 생명을 건 행위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이제 소문이 돌던 용산에서 픽한 사람들 한 30명 정도가 양지에 좋은 강세 지역에
낙하산처럼 그렇죠. 내려올 네. 거다. 그 소문과 맞닿아 있는 평론입니까? 거기에는 뭐 석동현 변호사라고 대통령과 친구이고 또한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는 민주평통 사무총장이 지난번에도 하태경 의원 그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분에게 뭐 자리를 비켜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다른 기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의원들에게 당신 좀 결단을 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제원 의원 부류. 당신 윤핵관 좋은 지역구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신이 좀 솔선수범 보여줘라고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자 의원이요? 네. 그러니까 상주 문경 의원이거든요. 처음에 비례대표로 맞아요. 초선을 달았어요. 노동운동 하시던 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주 문경이라는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를 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당신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럼 당신 수도권에서 노조가 강한 곳에 가서 당신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이나 당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요구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류가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핵심들 아니면 그동안 당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 서초을이라는 그 좋은 지역구. 당신 지금 두 번이나 배려받았잖아. 다른 지역에 나가서 총선 승리해야지. 이런 식의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 물갈이 명단을 막 장 소장이 발표하고 있는데 아니 좀 그럴 가능성이 방송 끝나고 전화 여러 통 제가 보기에는 받을 것 같고 뭐 그런 예상은 가능하죠. 결국에 이제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천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물갈이의 상징성을 보여주려면 기득권이 있는 지역에서 그럼요. 특히 중진들 어느 정도 교체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걸 의식을 할 거고 뭐 국민의힘도 의식을 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신진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다 검사다. 아이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그 논란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물갈이 혁신 국민들이 보기에 신선해. 그랬는데 새로 들어온 신인들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치워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쇄신 공천이 아니고 검사 공천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관전 해운대만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의 뭐 40년 직이라고 하는 석동현 민주평통 그 사무처장이 출마할 거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고 하태경 의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도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 뭐 30명이니 40명이니 이런 거론이 되는데 그분들이 무슨 서울의 강북 지역에 출마하겠어요? 경기도 험지에 출마하겠습니까? 다 될 만한 지역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갈이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이제 대통령실발 이제 공천 좌지우지 더하기 검사 공천 이거는 이제 또다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 내용에 빠지는 이제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중의 전망처럼 당에 지금 흐르고 있는 전망처럼 그런 일이 사실 벌어진다고 하면 그렇죠.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질문하고 댓글쇼로 넘어갈게요. 정치 전문가들 두 분도 전문가시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두 분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이 더 크지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려운 선거인데 혹여라도 이기게 되면 지금 상황에 안주하고 변화가 없을 가능성, 대통령실의 그립은 더 세질 가능성, 그러면 이제 공천의 추가 그쪽으로 기울 가능성, 과거에 이제 그런 전례마다 총선 결과가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할 것 같고 민주당도 그런 함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 통합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지고 내년 총선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뭐 선거 판세로 봤을 때 이 여당이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그런 선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장 소장님 뭐 논평도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잠시 후 댓글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